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은 파이썬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수업에서는 먼저 파이썬의 문법을 일단 학습하게 되고요. 익힌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예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이썬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데이터를 이제 실제 수집을 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경우 오픈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이슨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제공합니다.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이슨을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공되는 것이 이제 CSV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CSV를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은 부분들 파이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많은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사용됩니다. 이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판다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시화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공 데이터의 오픈 AP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패키지를 사용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높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패키지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플라스크인데요. 지금 몇 줄이죠? 이렇게 10줄 미만의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웹 서버를 띄우고 웹 서버를 구동시키고 간단한 형태의 웹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웹을 위한 패키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패키지 같은 것도 이렇게 아케이드라든가 지오파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웹서버를 띄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웹서버를 통해서 웹서버에 접속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패키지가 설치돼야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텐서플로우와 같은 딥러닝 역시 사실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파이썬 언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파이썬 언어는 해석 기반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 기반 언어라는 게 뭘까요? 자,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트 방식의 언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줄씩 읽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C나 C 언어와 같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다음에 오브젝트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대화식 방식으로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동적 자료형을 지원합니다. 동적 자료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자료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수에 자료를 담는 순간에 해당되는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개념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파이썬은 사용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배우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읽기가 쉽다라고 하는 가독성이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는 것도 파이썬이 성장되게 된 가장 중요한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퀵정렬인데요. 퀵정렬은 이제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매우 빠른 정렬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이렇게 파이썬으로 작성한 겁니다. 파이썬으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퀵정렬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정렬이 되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이제 메인 함수도 없고 함수 하나하고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게 되면 여기는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정렬하게 되고요. 정렬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사용할 건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4년인 것 같아요. 2014년에 랭킹 1위 이 프로그램 랭귀지는 C 언어였네요. 그렇죠? 2위가 자바였고 파이썬은 어디쯤 있을까요? 파이썬이 8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8위. 몇 년도요? 2014년입니다. 자, 파이썬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잠깐 보면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히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검색 엔진에 관련된 거 역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고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2019년도에 파이썬의 위치는 어떻게 됐나요? 보니까 일단 2013년에 비해 가지고 1위가 바뀌었네요. 1위가 자바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8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즉 다시 말해서 파이썬 언어의 활용이 매우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있는 것처럼 공학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EEE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1위가 파이썬 언어로 나와 있네요. 특히 파이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을 위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데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 pandas, matplotlib과 같은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하고 파이썬을 살펴본 건데요. 잠깐 볼까요? 자, 왼쪽은 파이썬, 오른쪽은 C 언어입니다. C 언어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리턴 타입이 필요한데 어떻죠? 리턴 타입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가 파이썬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f 문장 역시 이 조건절에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가 파이썬에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는데 세미콜론이 파이썬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차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로 작성된 게 아니라 파이썬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실제적으로 파이썬이 작성된 걸 보면 이게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법이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다음 변수 선언은 없고요. 변수 선언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순간에 자료형이 결정되는 동적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문법적인 구조는 C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반면에 코드가 매우 짧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별도의 주석이 없더라도 내용들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하셔야 돼요. 줄을 맞춰서.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